안녕하세요. 내 연봉은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이 되고 나는 과연 몇 등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최근에 대면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의 연봉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 연봉의 피라미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등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보통 연봉 1억이 우리가 보통 고액 연봉자의 기준점이 많이 되는데 그 연봉 1억은 과연 상위 몇 퍼센트인지, 그분들은 얼마짜리 집을 매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봉 1억인 분들이 최대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규제 지역에서 16억 정도의 집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연봉 피라미드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어요. 연봉 피라미드라는 거는 국세청에서 그 2022년에 조사한 표로 이렇게 서열을 매긴 건데요. 상위 0.1%, 뭐 하위 10%, 뭐 이런 식으로 서열이 맺어져 있는 이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자료는 아무래도 국세청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그 세금을 내신 분들에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에 맞지만 우리가 자영업자라든지 또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본인이 실제로 수령하는 급여하고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대면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그 소득이 얼마인지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이 선택하는 집값도 대략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어떤지 볼게요. 자, 연봉이 1억인 분들은 상위 7%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 상위 7%가 연봉 1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상위 0.1%는 9억 9천만 원, 거의 10억이네요. 대기업 총수라든지 굉장히 소득이 높은 분들이 해당이 되실 것 같고요. 우리의 그 중간 지점인 상위 50%는 3,200만 원 정도가 이제 그 중간 값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봉은 과연 여기서 몇 번째인지 본인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봉 1억인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수령액이 전부 내가 받는 돈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것저것 뛰는 것이 많습니다. 연봉 1억인 샐러리맨들의 월급 통장 내역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세전 월급이죠. 1억은 연봉이잖아요. 월급 같은 경우에 833만 3,333원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세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출을 할 때는요. 이 세전 급여, 이 연봉 1억, 이것이 우리 DSR의 그 기준이 되는 그런 급여입니다. 이 수령액이 아니고요. 그래서 가끔 통장에 찍히는 걸로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 급여 명세서 우리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오는 그 금액으로 우리가 대출 한도의 DSR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연봉 1억인 분들은 뭐 뛰는 게 좀 상당히 많죠. 뭐 국민연금 뭐 당연히 뛰고요. 건강보험, 그리고 뭐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근로소득세가 좀 많죠. 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소득세 해가지고 세금이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은 652만 원 정도 내 월급이 이제 책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연봉이긴 하지만 또 실제 내가 받는 돈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하다, 뭐 내지는 생각보다 적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연봉 1억이면 상위 7%잖아요. 그러면 상위 7%인 분들은 과연 어떤 집을 사는지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상위 7%인 분들 같은 경우는 LTV 50%인 규제 지역의 집을 산다라고 하면 대출이 이 DSR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DSR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DSR 연봉 1억입니다. 그리고 대출 총액이 한 8억 정도 가능하시더라고요. 8억을 넣으면 DSR 40%, 40.12% 약간 초과하긴 하지만 금리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금리 4% 넣고요. 대출 만기를 40년으로 넣었을 때 이분들이 8억 정도의 대출 금액이 DSR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분들의 총 원리금 상한
액이 나오죠. 4천만 원이에요. 1년에 4천만 원 정도의 은행에다가 지불을 하는 것이 이 DSR 40%거든요. 그래서 연봉 1억인 분들 같은 경우는 8억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8억이면 규제 지역은 LTV가 50%이기 때문에 16억 정도의 집을 매수할 수 있고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70% 정도 대출을 받아서 7억대 대출 7억에서 8억 사이를 받으면 비규제 지역은 11억 정도의 집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니 뭐 대출 8억을 받으면 나머지 8억은 어딨냐, 내가 지금 돈이 어딨냐라고 뭐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하지만 제가 통계적으로 살펴를 보면 저희 뇌피셜입니다. 제가 상담하신 분들을 살펴를 본다라고 하면 연봉 1억인 분들이 무주택자로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갈아타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기존의 집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집에서 받은 돈하고 또 대출을 받아서 상급지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무주택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 연봉 5천, 4천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집값이 6억 선에서 매수를 하거나 뭐 부부 합산 소득으로 9억 선에서 매수를 한다거나 해서 확실히 연봉에 따라서 집값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하신 분들을 살펴보면 이건 제 뇌피셜이죠.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통계로 나온 건 아니지만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직업군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을 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많이 버는 그런 직업군이 의사입니다. 의사분들이 확실히 연봉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바빠서인지 아무래도 배우자를 가까운 곳에서 찾다 보니까 부부 의사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두 분 연봉이 뭐 2억, 2억 이러면 이제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대출에서 DSR 걱정은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그 직업군은 뭐 아무래도 전문직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뭐 전문직에서는 변호사들 중에서 로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급여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금융업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보다는요, 그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아니면 뭐 펀드 운영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성과급이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연봉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2억 이쪽 저쪽 급여를 책정을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로펌의 변호사라든지 또 자산운용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그 소득금액 증명원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그 대기업 연봉자 같은 경우도 연봉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뭐 6, 7천에서 대기업 분들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연봉 5천에서 7천 사이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출처는 알 수 없는데 그 본인이 서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문구를 좀 발견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일을 하지 않아도 재산이 늘어나면 부자.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일을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 있으면 중산층. 그리고 일을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서민이고요. 일을 해도 재산이 줄어들면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많이 좀 씁쓸하지만 내용은 좀 공감이 가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실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연봉 서열이라고 해서 그 상위 0.1%부터 뭐 하위 10%까지 이런 식으로 매겨져 있는데 올해는 연봉 1억 이상인 분들이 상위 7%에 해당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더 많은 연봉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위 10%로 좀 밀려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고요. 본인의 소득 신고라든지 관리는 잘 하셔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한 방향으로 잘 급여를 책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개인 대출에서는 DSR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 소득금액 증명원을
잘 못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이번 달 소득신고 마치면 7월 1일자로 본인의 소득 금액 증명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날 꼭 발급을 해서 내가 대출 한도가 얼마인지 살펴보시면 앞으로 내가 내 집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인의 연봉이 과연 몇 퍼센트, 상위 몇 퍼센트에 드는지 그 본인의 연봉으로 내가 대출이 얼마가 나와서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